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우려와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1억 4천만 시장을 포기하고 속속 러시아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 신규 판매를 중단했고, 애플은 아이폰 판매 중단은 물론 애플페이 등 결제 인프라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인텔과 AMD는 애프터 서비스는 이어가되 신규 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다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4년 경제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와 동고동락을 선택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의리를 중요시하는 러시아와 인도적 보이콧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의 요구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특히 러시아 내 브랜드 인지도 1위 기업인 삼성은 최근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혁신부 장관 겸 부총리인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지난 4일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평화를 위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한 귀사에 멋지고 쿨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삼성에게 대러시아 판매 활동을 중단하고 러시아 시장에서 발을 빼라라는 발언을 간접적으로 한 것입니다. 결국 삼성은 지난 5일 대러시아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상황으로 러시아행 화물 선적이 중단됐다. 선박 해운 업체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기를 꺼려한다. 국제 여론에 따라 수출을 중단하게 되었지만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어필한 것입니다. 하루 뒤 우크라이나 적십자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300억 달러를 기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외신과 네티즌들은 삼성이 우크라이나 장관의 요청에 즉각적이고도 중도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현명했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동시에 페도로프 장관의 서한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페도로프 장관은 지금껏 타국 기업들에게 보이콧 러시아 동참을 부탁할 때 항상 SNS를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폭격으로 인해 통신 장비가 박살났을 때에도 트위터를 통해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존까지는 타국 기업들에게 비공식 외교 채널로 비교적 인도주의를 자극해 필요한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에게는 이례적으로 공식적인 외교 루트로 서한을 보내고 트위터에 추가적으로 그 서한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것도 장관급 인물이 타국의 동일한 직급도 아닌 일개 기업에게 상대를 추켜 세우고 자신을 낮추는 단어를 선별해 썼다는 것은 외교 역사상 전무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같이 임했을 때 전쟁을 겪고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한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극찬했듯이 우크라이나가 바라보는 한국의 국격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도로프 장관의 서한이 순탄한 관계를 이어오던 미국과 대만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이콧 러시아 동참에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관심을 집중받으며 대러시아 수출 중단과 기부 대열에 올라탄 반면 대만의 TSMC가 은근슬쩍 대러 수출 규제를 피해 나갔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FDPR 규제, 즉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를 미국이 수출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FDPR에는 개별의 기업은 물론 국가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FDPR 규제에는 극심한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한국이 잠시 경험했듯이 국가가 영향권에 들면 수출에 대해 자주국으로서의 판단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재 당사국의 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출하면서도 서방국 분위기까지 맞춰주는 꼼수를 부릴 수 있습니다. 이는 FDPR 규제가 실제로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자유주의 세계인 서방 입장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대러 수출 중단을 장려할 수는 있으나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출을 금지시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례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에 대해 2020년판 FDPR을 적용했을 때 삼성,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는 미국 상무부에 허가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약 한 달여간 지연 시간이 있었으나 미국은 이들의 수출을 허용해줬고 지금까지 반려된 사례는 없습니다. 표면상 수출하는 데에 복잡한 단계가 추가되고 반도체 공급에 리스크가 따를 뿐이지 실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즉 TSMC는 수출과 관련된 문제를 자주적으로 결정 내리지 않고 미국에게 판단을 양도하면서 비교적 널널한 FDPR 규제를 이용한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만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TSMC를 마냥 좋게 볼 리 없습니다.
러시아에 반도체는 공급하면서 서방 측의 대러시아 수출 동참 압박에 판매 중단이나 기부와 같은 어떠한 인도주의적 결정 그리고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타이완 세미콘덕트 매뉴팩처링 컴퍼니의 약자를 트레 스페셜 머천다이저 컴퍼니라고 바꾸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TSMC는 2020년도부터 한국 기업들의 수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이러한 허점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TSMC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2019년 자국의 여론을 바탕으로 미국에 편승하겠다며 중국과의 무역을 즉각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현재 TSMC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주문이 엄청 밀려 있을 정도로 당장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적기 생산, 적기 납품을 요구하는 반도체 고객사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TSMC가 자주적인 결정권 없이 툭 하면 언제든지 납품을 끊어버리는 리스크가 있는 이른바 의리 없는 기업으로 낙인 찍히는 첫 발을 이미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만 여론 분위기에 편승해 러시아 수출을 중단해버리면 서방 기업들 입장에서도 TSMC가 자국 내 여론의 흐름에 따라 또 언제 어떻게 고객사인 자신들을 손절치지 않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 사이에 끼어 두루두루 잘 지내는 중립외교의 중요성을 일찍이 체감해 왔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무역 방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당장 처해진 지정학적 환경은 둘째고 대국이었다는 과거에만 집착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계기로 줄다리기 외교에 입문한 데다 미숙한 외교력은 기업의 해외 투자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지난 20여 년 동안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역사 못지않은 시험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데요. 이번 러시아 수출 규제 불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고 볼만하겠습니다. 이상 QH였습니다.